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라는 곳에서 분배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악 저작권료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음악 저작권료 산출 개요, 세 번째는 음악 저작권료 이용 정보 및 정산 내역 산출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네 번째는 빅데이터를 통한 음악 저작물 이용 정보,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 제공,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저작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짤막한 영상 하나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 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오늘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 보셨나요?
사실 이번 주제가 저작권을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기술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무엇이구나 정도의 이해만 하셨다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직 저작권이라는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전문가도 부족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라는 곳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서 작곡가 누가 억대 저작권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음악 저작권료라 하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작곡가나 작사가가 받는 사용료의 일종으로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저작권자가 창조해낸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분들을 음악 실현자라고 표현하고, 또 그들의 권리는 저작 인접권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저희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악실현자연합회 소개도 제가 말로 드리는 것보다 저희 공식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시청하고 오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이유 씨나 유산슬로 활동하신 유재석 씨 같은 분들이 저희 회원이시고, 음악 실현자라고 표현되는 분들이며, 제가 속한 분배팀은 이러한 실현자분들에게 저작 인적권료를 산출하고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작 인적권으로는 SMYG, JYP 같은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가 있으며, 그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음반산업협회와 연예제작자협회에서 나누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음악 저작권, 저작 인접권, 그리고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제에 비해 중간중간 어렵거나 지루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재미있게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진들을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생활이죠. 출퇴근에 지하철,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커피숍에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거나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진들을 잘 보시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찾으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바로 모두 귀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바로 모두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에서 귀에 이어폰 없이 다니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음악이 송출되고 있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이 보급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들도 휴대폰은 물론 다들 있으실 거고,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 또는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루 종일 많은 시간 귀에 꽂고 생활하고 계실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통계 수치로만 봐도 엄청난 양의 음악을 듣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00만 명이고, 그중 실질적인 경제 소비층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총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3,667만 명에 달합니다. 실질적 경제 소비층인 3,667만 명이 하루에 10곡씩 듣는다고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만 3억 6천 회 이상의 음악이 송출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이면 100억 회 이상입니다. 물론 한 달, 분기, 1년 단위로 늘어난다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음악이 송출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신기한 점은 이렇게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음악 소비량이 실질적으로 수집되어 집계되는 음악 소비량과 매우 비슷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10곡 남짓의 음악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시로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노래들을 어떤 노래가 언제 얼마에 어떤 상품을 통해서 판매되고 어떤 음악 플랫폼에서 송출되었는지 어떻게 집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음악 저작권료 산출을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통해 판매되었는지 스트리밍을 통해서 판매되었는지 노래 한 곡을 다 들었는지 중간에 멈추었는지도 집계를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집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뉴스나 인터넷 매체, 그리고 광고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기술이죠. 특히 구글의 빅데이터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맞추면서 일반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뭐야? 빅데이터 많이 들었는데 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줘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쉽게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그려지는데 입으로 설명하려니 어려운 개념인 것이죠. 제가 간혹 이렇게 빅데이터에서 회사에서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장 쉽게 빅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게 바로 은행 동전분류기입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거의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이 거의 없으실 건데요. 그럼에도 꼭 은행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금통에 동전 모은 거를 통장으로 입금하려면 꼭 은행에 가야 페이스 인증을 보내고 있고 은행에 거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꼭 가야 처리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동전 분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저금통에 가득 있는 동전을 동전 분류기에 모으면 자동으로 10원, 50원, 100원, 5원짜리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동전 분류기 영상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청해 보시죠. 정말 신기하죠? 왜 빅데이터를 동전 분류기에 비유냐? 바로 빅데이터의 데이터 처리 개념도 동전 분류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네이버, 구글의 빅데이터 정의를 쳐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지만 그중 겹치는 말이 있습니다. 겹치는 말들을 정리한 정형, 비정,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처리, 분석한다라고 함축할 수 있는데 정형, 비정형의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동전, 방대한 데이터, 저금통에 가득 찬 동전들, 빠르게 수집, 처리, 분석한다라는 것은 되는 동전들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개념으로 빅데이터를 동전 분류기에 비유했지만 빅데이터 수집되고 처리된 데이터들은 텍스트, 소리, 그림, 영상을 비롯해서 셀 수 없이 많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양 자체가 기본 테라바이트로 시작한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에 막연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 건데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 미국 대통령이나 맞추는 기술인가?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난 빅데이터 같은 어려운 기술을 쓴 적이 없는데 기술자들이나 사용하는 기술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같은 거 보실 때 페이지 위아래 또는 옆에 광고 배너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배너 광고가 며칠 전 내가 산 물건이라든지 내가 검색했던 물건이 뜨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사려고 검색한 건데 어떻게 알고 이런 광고가 떴지? 아, 신기하네 라는 경험. 또는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을 귀신같이 계속 추천해 주는 바람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예가 돼서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노예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음원 사이트의 추천 음원, 넷플릭스에서 추천하는 영상 등이 이 모든 것이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기준으로 비슷한 연령대, 성별, 사회 이슈 등 모든 것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석하고 제공되어지는 데이터는 점점 더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발전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빅데이터란 우리 인터넷상에서 검색하고 클릭하고 영상을 보고 노래를 듣고 하는 등의 모든 활동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상대와 이용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적시에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음악 저작권료 산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여 음악 저작권료를 산출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설명드려야 빅데이터 접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음악 저작권료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주자에게 지급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내가 아이유나 아이브, 뉴진스 같은 아이돌을 좋아해서 그들의 음악을 구입해서 하루 종일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내 용돈으로 구입한 음악이 어떻게 지급될까? 또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 우리 오빠들, 우리 언니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음악 저작권료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수 연주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속한 음악 실현자 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제작자, 그리고 가수 연주자들이 저작권료와 저작 인정권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네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멜론이나 벅스, 애플뮤직, 유튜브 등 온라인 음원 사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MBC, KBS, SBS 등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출연료 외에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 음원 송신, 그리고 그리고 대형 마트나 편의점, 커피숍, 백화점, 호텔 등에서 나오는 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는 영화나 광고에서 사용되는 음악과 선거철의 선거송조차도 저작권 관련 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편의점이나 빵집, 대형 마트 등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항상 귀에 들리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음악들이 모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듣는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료가 과연 어떻게 작사, 작곡가, 가수, 연주자, 그리고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어떤 음악이 나온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수집해서 노래 주인에게 정확하게 저작권료가 지급될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 단체 전반적으로 설명드려야 맞지만 그래도 제 전문 분야인 음악 실현자에 대한 저작 인정권을 주된 기준 삼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각 단체별로 정상 과정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료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멜론이나 벅스, 유튜브 등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이용되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로 발생하는 저작권료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해당 시장에서는 저작권료가 저작자 및 저작 인접권들에게 지급되기까지 크게 7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음악 이용 신청, 두 번째 계약 협의, 세 번째 이용 계약 체결, 네 번째 음악 사용 내역 수집, 다섯 번째 저작권료 산출 및 청구, 여섯 번째 분배금 산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분배금 지급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 이용 신청입니다. 음악 이용 신청이란 말 그대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음악 권리자로부터 음악 시장에 유통 의뢰를 받은 곡들을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판매 개시 허가를 내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블랙핑크가 새로운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했고 YG가 멜론에 음원을 전달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매일에 맞춰서 판매를 시작해 달라고 미리 의뢰를 하면 멜론은 음원을 판매하기 전 중앙기관에 음악 거래에 대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발매일에 맞춰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중앙기관이라는 곳은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 센터라는 곳인데 국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통해서 등록이 되어야만 각 사업자마다 해당 음원을 어떤 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할 것인지 스트리밍인지 다운로드인지 등등 구체적인 판매 형식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저작권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각 음원마다 각 고유의 코드를 이용하여 음원의 시장 유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음원이 판매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말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죠. 음악을 만들기 위해 창작하고 연습하고 녹음하고 마케팅까지의 과정은 과감히 생략했음에도 벌써 복잡하니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담겼는지 앞으로 음악을 들으실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협의입니다. 해당 과정은 온라인 음원 사업자들과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계약 협상을 말하는데 보통은 저작권법과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 한 곡당 판매된 금액에 대한 권리자별 고유의 비율대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이나 규정도 모든 상황을 담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이 각 사업자별로 판매되는 상품이 계속 새로 출시되고 상품의 수 또한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협상이 진행되게 되는데 사업자는 저작권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체들은 저작권료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입니다. 팽팽한 계약 협상을 통해서 양사가 서로 타협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계약은 저작권 비즈니스 센터 내에서 전자계약을 위주로 하지만 서면으로도 계약을 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은 저작권법 하에서 정당한 음악인들의 권리를 담고 있고 성실하게 저작권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악 사용 내역 수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엄청난 데이터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빅데이터 개요 부분에서 한국의 음악 소비량에 대해 대략 설명드려서 아실 텐데요. 하루에 거래되는 음악은 적게는 3억 회에서 많게는 5억 회 정도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각 음악 사업자별로 판매된 내역을 음악 사용 내역이라고 하며 저렇게 많은 양의 사용 내역은 매일 수집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서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서는 사용 내역 자료 수집과 정산을 위해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일 단위로 정산 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별로 청구할 저작권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매출을 계산하고 매출에 기반하여 저작권법과 계약 시 협상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가수와 연주자들의 몫을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서 청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금된 음악 사용료는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 입금돼서 각 가수 연주자별로 노래가 쓰인 만큼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별로 저작권료를 산출할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 센터에서 사용되는 고유 코드인데요. 이를 UCI라고 부릅니다. UCI란 한국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 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로서 차량 번호나 바코드처럼 콘텐츠에 UCI를 부여하여 데이터 정보와 유통 경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품, 영화, 사진, 책자 등에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각 음악의 고유 코드인 UCI 코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중복 산출, 산출물의 오류를 줄이고 산출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가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서 맡고 있는 분배금 산출입니다. 분배란 음악 권리자에게 각 권리자별로 창작하거나 참여한 음악이 사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저작권료를 산출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이를 분배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TV에서 작곡가들에게 저작권료 얼마 받으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이러한 질문은 저작권 단체에서는 분배금 얼마 받으세요? 라는 질문과 같은 표현입니다. 각 가수 연주자별 분배금은 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각 노래마다 판매된 수에 대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물론 많이 사용된 노래가 금액이 많이 책정되겠죠.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해당 노래를 실현한 가수와 연주자별로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노래의 메인 아티스트인 가수가 책정되는 비율이 가장 크고, 나머지 금액은 참여한 연주자들이 인원 수대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똑같이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연주자들끼리 서로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분배를 하는 대상 곡수 자체가 150만에서 200만 곡 정도의 규모인데, 한 곡당 참여한 가수나 연주자는 평균 4명에서 5명, 많을 때는 수십 명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분배 데이터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분배금을 지급받는 음악 실현자 연합회 회원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배금 산출을 위해서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사용 내역만 가지고는 절대 산출할 수 없으며, 음악 실현자 내부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첫째로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계좌 정보, 그룹 정보, 가수인지 연주자인지, 그리고 본인이 참여한 음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되며, 음악 실현자 연합회 자체적으로도 앨범에 대한 정보와 각 노래마다 어떠한 가수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회원 정보와 앨범 정보를 바탕으로 음악 사용 내역과 비교하여 분배금이 산출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금 지급입니다. 음악 이용 신청부터 분배금 산출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드디어 권리자들에게 우리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통장으로 분배금이 입금되는 과정입니다. 보통 멜론에서 우리가 오늘 음악을 듣게 되면 아티스트의 통장으로 분배금이 입금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최근 내가 어떤 곡으로 저작권료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분배금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서는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배금 지급으로 돌아가서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면 분배금을 지급받은 가수 및 연주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급된 분배금은 얼마인지 개별 알림톡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서비스 사업자에서 어떤 곡으로 얼마가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징수에서 분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마치게 되며 해당 과정은 3개월마다 각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음악 저작권료 이용 정보 및 정산 내역 산출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사회 전반에서는 빅데이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부분에서까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음악 산업에서도 빅데이터가 이미 수년 전부터 적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수억 회에 달하는 음악 소비량을 매일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명의 실현자로 이루어진 수백만의 곡들을 분배금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빅데이터의 기본 구조는 같지만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고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해내느냐에 대해서는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음악 실현자 연합회 역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만 빅데이터를 적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분배금 산출에도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그 결과 3만 명이 넘는 회원의 수백만 곡에 대한 분배금 산출이 단 몇 시간 만에 산출되는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음악 실현자 연합회는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임 노드는 목차 또는 색인, 주제어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데이터 노드는 실질적인 세부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 시스템으로서 각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는 기존 일률적인 결과물 산출에서 벗어나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타입 중 음악 분야는 주로 정형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음원 사업자인 멜론의 경우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둡이라는 이름과 하둡의 마스코트인 코끼리는 하둡의 개발자의 아이가 자주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이름이 하둡이고 그 하둡이라는 장난감은 코끼리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음악 실현자 연합회는 각 분야에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두 개의 시스템에 빅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음원 사업자의 음원 사용 내역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자별 저작권료를 청구하기 위한 금액을 산출하는 정산 시스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음원 사용 내역 자료와 사업자에서 입금된 저작권료와 회원 정보, 곡 정보 등을 이용해서 가수와 연주자들에게 지급될 분배금을 산출하는 분배 시스템에 각각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 시스템 중 정산 시스템과 분배 시스템에 적용하였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도 다 예상이 되실 겁니다. 바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고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는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은 총 6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단계별 처리 과정과 기술에 대한 고유의 설명에 덧붙여서 각 해당 과정을 음악 실현자 연합회 정산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는 빅데이터에 대입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데이터 소스입니다. SNS 등 소셜미디어, 공공미디어, 외부 데이터, 이미지, 영상 등이 데이터 소스로 취급되거나 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음악이 송출되는 과정을 빗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수집.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데이터 소스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음악 분야에서는 음원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에서 이용된 음악 사용 내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저장인데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빅데이터에 저장하는 단계로서
음악 사용 내역은 정형 데이터로서 수집된 음악 사용 내역을 저장합니다. 4단계는 처리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거나 데이터셋을 재배치하는 과정으로서 음악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별 저작권료를 산출해내는 과정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든 후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 분류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온라인 음악 사업자별 저작권료를 청구 추이, 계절 또는 특정 기간별 음악 송출 횟수 추이 등의 분석이 일어납니다. 6단계는 표현입니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과정으로서 각종 저작권료 관련 추이를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분배 시스템 역시 위와 같은 처리 단계로 분배금을 산출하는데 분배금 산출 과정 자체가 빅데이터 기술과 접목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 단체 최초로 성공해서 다른 단체들도 후발주자로 음악 실현자 연합회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도입한 초반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에만 목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빅데이터 기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무한한 분석 결과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너무 고정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가수나 연주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 일명 마이뮤직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는 기존 가수나 연주자들 본인이 참여한 음악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작권료를 분배를 받고 나서야 알 수 있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이 사용되고 나서 분배를 받기까지는 평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내가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판매량을 얼마나 알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 노래가 어떤 음원 사이트에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막연한 질문과 궁금증에서 시작됐고요. 2018년 마이뮤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고안되었습니다. 뮤지션들에게 음원 사이트 판매량과 순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음원 사이트의 판매량은 곧 뮤지션들의 음악 활동과도 직결되고 앞으로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뮤지션으로서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음원 사이트의 판매량과 순위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매일매일 수집받는 음악 사용 내역을 통해서 뮤지션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는 멜론, 벅스, 바이브, 지니, 플로우 등 주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서 유통되는 노래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2019년 9월에 업계 최초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식 버전이 출시되어서 지금까지 크고 작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가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냥 실시간 판매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통해서 반영되는 상품의 단가를 반영해서 사용 지수까지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일간 통계, 월간 통계, 전일과 금일 또는 전월과 금월 판매 증감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 뮤지션뿐만 아니라 기획사, 제작사에서도 뮤지션으로부터 제공받은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의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예측하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주요 6개사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에 각각 접속하지 않아도 주요 6개사의 모든 판매량을 통합해서 그중 내 노래만으로 이루어진 탑백 순위표와 주요 6개사 모든 노래의 순위표를 모두 합친 순위표에서 그중 내 노래는 몇 위인가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음악 시장에서의 내 노래 순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뮤지션들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손꼽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뮤지션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내 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는 업계에서 빅데이터를 접목한 가장 진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제16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에 대해서 판매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어떠한 방송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내 노래가 사용됐는가에 대한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을 현재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으며 더 멀리 나아가서는 편의점 또는 커피숍에서 흘러나온 노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머릿속의 궁금증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의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음악 저작권료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음악 저작권이라는 제목만 보고 오, 음악 저작권 재밌겠는데 아이돌 이야기하고 그런 건가? 하고 보신 분들은 다소 실망스럽고 재미없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에서 일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가수 누구 만났냐? 가수들 많이 찾아오냐? 회사에 그럼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일하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수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그런 아이돌이나 유명한 가수분들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 연락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저희 업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깨고 실망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음악 실현자 연합회 직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팬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에게 저작권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고 뮤지션들의 음악 환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으니까요. 음악 저작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한국의 저작권이라는 블루오션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저작권과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 핵심 기술의 접목 분야는 전문가가 국내에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나중에 저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분이 생기신다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